참나. 근데 많이 변해가고 있고 한순간에 이제 전부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요. 한순간에 시인님께서 계속 드라마 말씀하시잖아요. 반전에 반전 이렇게 네. 해서 내가 뻔하게 등장하겠냐.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로서 내가 드러나게 될 거다. 그거의 첫 번째 단추가 블루유입니다, 여러분. 블루유.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보여줄 거 있어요, 팀장님? 아니요, 뭐 그냥 아니요. 저나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정책은 좋다, 정치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신인 발언, 영적인 거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건 별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또 마침 신성현님께서 지금 또 이제는 블루유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블루유. 그런 의문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꽤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블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은 좋다. 네. 이제는 이제 알잖아요. 돈 주면 나도 좋겠고 돈이 꼭 필요한 시대가 왔고. 도둑질 당한 것도 이제는 알겠고. 그렇죠. 근데 블루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깨부시기 위해서 유대 자본을 깨부시기 위해서 물질을 그냥 전부 흡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시인님께서. 물질을요? 돈을 전 세계 돈을 네. 블루라는 거 자체만으로 썩지 않는 우유가 나왔고 사람의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비의 물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냥 사실 뻔한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전기차 아니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었던 거예요. 전기차는. 그쵸. 그걸 가지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1위 네. 부자가 됐잖아요. 네. 이 블루유는 전 세계 돈을 다 긁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진짜 10,000배, 1억 배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블루유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딱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도 네.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네. 블루유 먹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암이나 말도 안 되게 오늘도 강연해 보셨죠? 네. 다리 신경이 끊어져 있던 분이 다리 신경이 살아나요. 네. 뭐 개구리도 살아나고. 그래서 걸어다니고 네. 못 걷던 분들이 네. 이런 물질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블루유라는 게 나스닥, 코스피 상장이 되면 그냥 매일 상한가에 매일 상한가. 아니 파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네요. 우리 누가 팝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일단 매수 초기에 상장 전에 매수해서 예를 들어 산다고 하면 아무도 안 팔아요. 네. 제발 팔아달라고 종합 게시판에 난리 날 거예요. 팍스넷에. 제발 좀 팔아주세요. 한 주만 팔아주세요. 10만 원에 상장됐던 게 나중에 1억 갑니다. 1억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면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액면 분할한단 말이에요. 네. 100분의 1. 그 10만 원으로 다시 돌아왔어. 아니 100만 원으로 돌아왔어. 또 1억 가. 또 액면 분할해. 1억 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 막 100만 원이 몇백억, 몇천억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런 세상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부 몰렸잖아. 네. 그동안 영국이랑 미국이 돈 찍어내가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그쵸. 공짜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허경영이. 그런데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게 국민입니까?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멍청한 거. 이런 걸로 오히려 해외를 들고 나가서 해외 돈을 끌어오면 그럼요, 되는데, 돈을 벌어주겠다는데. 맞아. 국민들은 여기서 이제 서로 뭐 이게 아니다 진짜다 어쩌다 이러면서 서로 신님께서 말씀하셨죠? 황우석 박사. 네. 우리 돈 줄기세포 해가지고 바이오로 어마어마한 바이오 그때 얼마나 맞아, 떴습니까, 네. 주식이. 그거를 미국으로 내쫓았잖아요, 황우석 맞아, 박사를. 가짜라고 하면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죽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해외에 국부 유출이 된 건데 마찬가지예요. 허경영 시인님이 블루유가 거짓이어도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데 심지어 진짜야. 정말 치유가 되고 맞아요. 면역력 박살났던 사람들, 암 걸렸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버리고 항암 치료를 16번을 받아도 머리가 하나가 안 빠져요. 네. 이런 신비의 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자꾸 공약은 알겠는데 신은 모르겠다? 이렇게 멍청한 소리가 없어요. 돈을 다 긁어다 준다니까. 그렇죠.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나절 이상 노동해야 되고 집에 오면은 TV, 모바일,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고 이게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주 5일 6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원래 우리 선조 때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여유롭게 살면서 공부하고 싶은 것도 하고 되게 자유롭게 살았던 인간들인데 그럼요. 지금은 진짜 말씀대로 세뇌당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간답게 해줄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동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노동해서 정부 돈 벌려주고 은행 돈 벌려주려고 태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이제는 알면. 저 윗사람들만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럼요. 진짜 조금 가지고서 나눠가지고 살고 있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노예이면서 노예라고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 실제 노예들은 노예란 걸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하고 살 집을 주고 밥을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현대판 노예는 내가 노예인지 모르면서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하고 그지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더 너무 격앙돼서 좀더 격앙되셔도 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세상에. 화가 너무 나서. 부디 이 방송을 일반인들도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제 영적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랑 유 팀장님 전에 한번 급식소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서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제 독립투사들 가둬놓고서 이제 고문하면서 되게 쪽방에서 지내고 독방에 창 하나 없는 데서 이제 생활하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결국 이 세계가 평화롭게 가고 모든 인류가 서로 공존공영을 하려면은 이 국경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힘 대 힘으로 어느 나라를 흡수한다, 어느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를 우리 국가로 만든다. 분명히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봤던 것처럼 또 그 국민들의 반발이 있고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지도자들 간의 대립이 있게 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똑바로 이게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것들끼리 같은 레벨에서 이거를 합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3.1운동 같은 게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몇몇은 나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군 또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국 이 같은 레벨로 이 국가를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인류가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러려면은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물건을 썩지 않게 해주고 말의 권능으로 천국을 가게 해주고 뭐든지 말만으로도 이 모든 증명을 다 해주시는 이런 분이 나타나야지 이 그 밑에 있는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거를 볼 때 더 뭔가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게 종속이 될 수가 있지. 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가지는 이런 패권주의로 가가지고서 인류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 결말은 결국 전쟁, 기아, 부의 양극화 이런 게 결말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가야지 우리 지구가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오면서 그래서 예언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평탄하게 만든다고. 자 그러려면 진짜 이런 특출난 사람이 블루요 같은 이런 증명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전 세계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다시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그게 예언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등장이고 그분이 저희가 믿고 따르는 맞습니다. 신인 허경영 총재님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은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진보 보수 노동계층과 뭐 기득권층의 이런 싸움으로 항상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시대는 그 둘 다 죽어나는 시대예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허경영 씨님은 또 상속세를 폐지하잖아요. 네. 이 상속세가 이제 심각해요. 왜냐하면 건강이 지금 너무나도 안 좋아졌고 면역력이 파괴된 시점에 노인분들부터 착착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부자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자식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자산의 70-80%가 부동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잘 팔릴 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안 팔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막 계속 그냥 경매로 팔려고 해도 전부 유찰.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세금은 50% 60%를 현금으로 내야 되고. 그러면 아니 100억대 재산가가 네. 자산가가 건물을 상속을 하려고 그냥 죽어버리면 네. 빚만 남는 거예요.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 100억에 절대 안 팔린단 말이에요. 값은 훨씬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세금은 또 50% 많이 내야 적용되어 되는데. 있고. 그러니까 50억에 팔려도 그냥 고스란히 줘야 돼 나라에다.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부자, 가난한 자, 중산층 이런 거 하나 없이 오직 허경영 시인님 뿐이다. 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냥하던 자가 사냥 당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는 심판이. 그래서 뭐 공약이다. 시인님께서 지금 최근엔 정치 얘기를 이런 반구 안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대신 종교 말씀은 하시죠. 네.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일이 뭐냐면 정치인들은 종교 집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네. 지금 영적 전쟁 중이란 말이야. 네. 종교 전쟁이고.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거야. 아예. 그 윗단계를 지금 치는 거예요. 아. 네. 실제 목을 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시대가 왔고 허경영 시인님의 등장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 코앞에 와 있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뭐 시인님께서 강연 중에 뭐 27년도가 되면 내가 등장할 거야 하시면서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이제 앞으로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도 4년 동안 내가 버틸 수가 없는데 집 조절도 없고 그러게요. 먹기도 힘들고 이렇게 막 비관적인 분들 너무 힘들어서 등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시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거 이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